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홍재경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의장이 너무 좋네요. 제가 이렇게 와인 강의를 이게 많이 다니는데 강의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좋은 곳이 이렇게 좋은 곳은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은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책을 사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강의장에 책이 있어가지고 너무 푸근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이제 와인에 관한 강의고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질문을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근데 정말 와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네요. 질문을 한 100여 개 정도 받아주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들이 강의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강의 들으실 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말 자르고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도 질문 중에도 한 가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주제하고 같이 비슷하게 나가는 건데 와인을 편하게 마시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93년부터 이제 조선호텔에서 근무했습니다. 여기서 가깝죠. 조선호텔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뭐 이런 와인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메인 잡은 이제 막걸리를 만드는 거지만은 계속 이제 사단법인 한국 소믈리에 협회랑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F&B 쪽에 식당 술이하고 식당 쪽에 비즈니스를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비싼 파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98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조선호텔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이 나인스 게이트. 지금은 컨셉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정통 프렌치 레스토랑이었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소믈리에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때 20명이 예약을 주셔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값이 한 5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거죠, 그죠? 지금은 사실은 그 정도로 회사에서 지출하는 그런 회사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몇백만 원씩 1인당 몇백만 원씩 치우고 와인만 마신 게 아니고 식사하면서 이런 파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비즈니스였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대기업이랑 프랑스 대기업이랑 비즈니스를 했는데 아주 성공리에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축하 파티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파티 전에 한 이틀 전에 예약이 들어왔고요. 조건을 그 회사에서 조건을 3가지 줬어요. 첫 번째는 모든 스타일을 프렌치 스타일로 해달라. 뭐 프랑스 손님들을 모시니까 뭐 그랬던 것 같고요. 첫 번째 조건이야 뭐 저희가 프렌치 레스토랑이니까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가장 고급으로 해달라, 세 번째는 가장 비싼 걸로 해달라. 이 3가지 조건을 줬어요. 뭐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사실 장사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가장 좋은 조건이고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사실 같은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뭐 지배님이야 이제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어쨌든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럴 때 가장 고민이 뭔가 하면요, 음식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예요. 사실은 100만 원 음식을 1인당 뭐 100만 원이 아니고 한 500만 원짜리도 만들 수 있어요. 시간만 충분하다면은. 근데 이제 시간만 충분하다면은 뜻은 뭔가 하면요, 아주 유명한 식자재를 외국이나 어디에서 수입하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만 충분하다면은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 사실 음식 가격은 식자재에 대해서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날은 음식 가격을 한 5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1인당. 그래서 나머지는 1인당 450만 원씩 뭘 받았어요? 와인 값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미리 이제 호스트 회사하고 이제 다 됐고요. 자, 이분들은 이제 파티 날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정말 리허설도 몇 번씩 해서 하고 했는데, 자, 이제 파티 날이 돼서 이제 손님들이 쭉 들어왔어요. 쭉 들어와가지고 들어올 때부터 이분들은 벌써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손님을 접대하는 게 이 사람들을 접대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앞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내고를 해야 되는 단계면은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겠죠, 그죠? 이분들한테 잘 모셔야 되니까. 근데 어때요? 파티가
비즈니스가 다 성사가 됐고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고 이제 즐기기만 하는 자리니까 뭐 분위기가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들어올 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양쪽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이랑 그쪽 대기업 이제 임직원들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한쪽에 직사각형 테이블로 됐고요. 중간에 각 회사의 회장님들이 앉으시고 양쪽에 서열별로 이렇게 쭉 앉는 그런 테이블 형태였습니다. 자, 들어와서 이제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첫 번째 이제 주문한 거는 돈페리뇽 빈테지 돈페리뇽이었어요. 뭐 그 당시 가격으로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한 병당 그런 샴페인이었고요. 그래서 딱 들어와서 이제 딱 앉자마자 저는 이제 소믈리에니까 제가 샴페인을 들고 오픈을 딱 해서 그 호스트 회장님한테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한테 제가 서비스를 해드렸죠. 먼저 테스팅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회장님께서 테스팅 딱 하고 예, 따라주세요라고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양쪽에 소믈리에가 2명씩 저까지 포함해서 총 4명이 서비스를 이렇게 쭉 합니다. 서비스를 쭉 하는데 이제 서비스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서서 쭉 하는 거죠.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프랑스 사람들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서비스하는 샴페인이 정말 대단한 샴페인인 걸 그 사람들은 알아본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 분들은 뭐 이게 뭔지 뭐 잘 관심도 별로 없으시고 그래서 어쨌든 딱 이렇게 따라줬어요. 한 잔씩. 자, 딱 따라줬는데 샴페인이니까 이렇게 하얀 색깔이 났겠죠, 그죠? 자, 따라줬고 이제 모든 사람들 서비스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이제 건배 제의를 할 차례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건배하면 어때요? 벌떡 일어서죠, 그죠? 벌떡 일어서 회장님이 벌떡 일어서니까 이쪽이 이제 한국 사람들 맞은편이 이제 프랑스 사람이다라고 하면 회장님이 번떡 일어서니까 한국 사람들도 벌떡 일어나죠, 같이.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우물쭈물한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가 우리나라 건배 술 마시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국 사람들한테 잘 알려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게 식당에 가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건배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럼 되게 미개인 취급하던 시기였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밥 먹으러 와가지고 왜 자꾸 일어섰다 앉았다 해? 이거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나는 밥을 먹으러 왔지? 저 사람들은 일을 해? 뭐 이런 의미였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도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회장님 건배 제의를 다행히 짧게 건배 제의를 하고 건배 제의 딱 합니다. 자, 벌써 이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분위기는 벌써 절정이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어때? 이게 오늘 파티가 잘 되겠구나 이런 기대, 안도감 했죠. 자, 그런데 건배 제의를 딱 하고 나서 그 좋은 분위기가 한 3초 후에 완전히 꼬부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기대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한국 사람들이 어때요? 원샷을 한 거예요. 원샷을. 자, 그런데 지극히 우리나라 사람 입장으로 봐서, 저희 입장으로 봐서 원샷 하는 게 뭐 잘못 있어요? 잘못 있어요? 자, 혹시 술 좋아하시죠? 어떤 술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세요? 좋습니다. 자, 친구분들하고 만나고 이러면 뭐 첫 잔 원샷 하고 이러시죠, 그죠?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혹시 이유 아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몰라요, 그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때요? 우리 원샷 하면 돼. 네, 원샷 하면 돼요. 원샷 안 하면 어때요? 자, 반대로 원샷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들이 원샷 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강제로 첫째 잔은 원샷을 시켜. 자, 이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술을 술이 몸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좋지 않은 술을 강제로 먹이는 이유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이유는 어떤 뜻인가 하면요. 바로 우리가 술을 아무 없이 마시는 원샷의 뜻은 뭔가 하면요. 자, 나는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을 한 잔 더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랑 친해지고 싶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원샷 안 하면 어때요? 원샷 해 이러잖아. 그죠?
왜? 원샷 잔을 꺾으면 어떤 뜻이에요? 그 반대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만나서 반갑지도 않고요. 당신들은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당신을 앞으로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라는 의미가 어때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원샷을 하는 거예요. 예. 자, 한국 사람들이 그 비싼 자리에서 원샷을 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자, 다시 그 5천만 원짜리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정확하게. 자, 잔을 받자마자 우리나라 회장님이 건배 제의를 했어요. 건배 제의를 딱 하고 나서 프랑스 사람들은 잔을 먼저 보는 거예요. 와, 이게 벌써 이 잔이 나한테 있어. 그 사람들의 사진은 평생에 프랑스에서도 보기 힘든 빈티지고요. 자기 평생에 한두 번 먹으면 아, 내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할 정도로 되는 와인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색깔을 보는데 한국 사람들 어때요? 벌써 마시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살짝 돌리고 나서 향을 맡습니다. 한국 사람들 벌써 반 마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프랑스 사람들이 입에 댔어요. 이 사람들 어때요? 벌써 원샷하고 테이블에 놨어. 물론 먼저 놀란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그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국 사람들은 더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프랑스 사람들이 놀래는 거 보고 지레 놀랐어요. 너무 놀라니까. 자, 다시 이제 프랑스 사람들 입장으로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외국 영화를 보시다 보면요,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가 하면 레스토랑에서나 뭐 이런 자리에서 되게 이해 못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저는 이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에 공부를 오래 해도 잠깐 이게 놓치는 저걸 왜 저렇게 할까? 뭐 예전에 대표적인 게 예전에 사관가 신사에 나오는 줄리아 로버츠하고 그 남자 주인공 뭐죠? 하여튼 뭐 그 사람하고 이게 술을 먹는데 줄리아 로버츠가 이게 스트리트 거리예요. 근데 고급 레스토랑에 같은데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는데 리차드 기어가 아주 이게 돈이 많은 변호사예요. 그래서 리차드 기어랑 자기 남자친구랑 그리고 이제 줄리아 로버츠랑 레스토랑 식당에 갔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줄리아 로버츠 화장실 가기 위해서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는데 남자가 둘이 놀래가지고 갑자기 확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대학교 때 봤는데 그게 왜 놀랄 일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호텔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놀랄 일이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잠깐 자리에 일어날 때 어때요? Excuse me, 저 실례합니다. 이렇게 하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자가 그래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뭔가 하면요. 긴급 사태가 발생된 거예요. 어떤 치안이 그 여자한테 뭔가를 하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니까 어때요?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남자들이 놀란 거죠. 근데 어쨌든 또 영화 같은 데 보면 제가 이제 여자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나를 안 좋아해. 자, 그래서 제가 작전을 짭니다. 파티에 제가 초대를 해요. 파티 아주 근사한 파티에 초대를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샴페인을 아주 비싼 샴페인을 2잔 받아가지고 제가 한 잔 드려요. 제가 요 밖으로 못 나가요. 제가 지금 동영상 찍는 것 때문에.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분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건배를 해주죠. 건배를 해주는 제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바로 원샷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남자 입장으로 봐서 어때요? 야, 제 여자가 샴페인을 좋아하는구나. 역시 비싼 게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그 남자는 완전히 사색이 됩니다. 영화에서. 왜냐하면요, 이분은 뭔가 어떤 의도로 한 건가 하면요, 아, 네가 좋아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랑은 끝났어라는 뜻이에요. 뭐가? 파티가 끝났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자가 놀랄 수밖에 없죠. 자, 아까 더 5천만 원짜리를 이제 가볼게요. 프랑스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내가 평생 마실까 말까 한 샴페인을 지금 가지고 있어. 자, 지금부터 앞으로 맛있는 음식도 나올 거고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디저트 와인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어때요? 원샷을 하고 파티를 끝냅시다 라고 하니까 어때요? 프랑스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놀랄 수밖에 없죠. 황당하고. 그죠? 네. 자, 바로 그겁니다. 자, 술이라고 하는 분은 와인을 편안하게 마시면 안 됩니까? 마시면 돼요. 마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은 이게 문화랑 연결될 때는 엄청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와인샷, 일반적으로 와인은 와인샷 하면 안 됩니까? 할 때 소믈리에들이 표현하기에는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와인을 원샷하면 맛을 못 느끼니까. 근데 와인을 마시는 목적이 어때요? 꼭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난 취하고 싶어. 취하고 싶을 땐 어때요? 원샷 하는 게 최고인 거죠. 그죠? 자기 목적이 취하는 거라고 하면은. 근데 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문화가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건 큰 오해를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좋은 분위기가 정말 곤두박질을 쳤어요. 그럴 때는 서비스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어때요? 아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분위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뭐 다시 잘 됐습니다. 그때는. 자, 저는 와인 때문에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제 와인 메이커라든가 아니면 와인 회사 CEO들이라든가 뭐 요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이제 외국 와이너리를 방문하게 되고요. 근데 요즘은 정말 우리나라의 힘을 이게 많이 느끼게 돼요.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뭐 2000년 초반, 뭐 2000년 전에는 더 했고요. 자, 이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와인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호텔에 있으니까 이제 와인 시험 좀 해주세요. 아니면 와인 행사도 이제 같이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많이 하고 나서는 행사를 진행하고 테스팅하고 나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밖에 가서 식사합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사 진행은 뭐 자기들 나라 스타일로 하지만 끝나고 우리끼리 하는 그런 프라이빗한 파티 같은 경우는 그 사람도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문화를 즐기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소주를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소주를 먹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소주만 한 잔만 딱 먹어보면 인상을 막 찡그려요. 막걸리 더 찡그려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뭐 편하게 먹고 뭐 이렇게 술잔 원샷해서 마시고 돌리고 뭐 폭탄주 만들어 마시고 막 다이나믹하게 마시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는 술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와, 너희들의 문화는 되게 다이나믹하구나.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표정은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가 후진국이야 라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지금은 오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런 분들 같이 모시고 이러면 폭탄주 돌리고 이런 것들을 겪어보고 싶어요. 지금은 말뿐만 아니고 눈빛도 그런 눈빛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 때문에 그런가 하면 싸이 때문에 그래. 싸이가 유튜브가 노래로 유명하지만요. 술 먹는 그런 폭탄주하고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나서 우리나라 문화를 좀 겪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게 왜 문화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와인을 마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와인 액체 알코올 13%, 알코올 15%짜리를 마시는 게 아니고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소주를 한 잔 마신다라는 뜻은 어때요? 소주 17도짜리 알코올을 마시는 게 아니고 뭔가를 느끼는 부분. 그게 바로 문화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게 조선 호텔 했을 때 처음에 입사했을 때 아주 당황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였는가 하면요. 그때 이제 제가 아주 신입사원 때였어요. 제가 소믈리에가 아니고 그냥 웨이터였을 때 이제 가족이 4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랑 그다음에 자녀 2분이랑 그래서 자녀분들이 뭐 생일인가 뭐 이렇게 모시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밥을 먹는데 소주를 찾으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저희들은 소주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술 그럼 뭐가 있어요? 라고 해서 와인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와인 한 잔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병으로 시키신 게 아니고 이게 잔으로 시키셔가지고 제가 앞에서 이게 잔을 오픈을 바로 했죠. 가지고 이게 오픈을 하니까 이거 오픈을 하면은 자기가 한 병 다 사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니요, 그냥 한 잔만 드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잔에 얼마예요? 예, 15,000원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오픈을 이렇게 했죠. 그 당시에는 물론 이렇게 빨리 못했겠죠. 그래서 제가 어디 레스토랑에 가면 와인 한 잔 시키면 정말 이게 주다 말죠, 그죠?
요 정도만 쳐요, 그죠? 잔은 크다는데. 자, 요 정도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할아버지께서 더 따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을 따라줬어요. 한 1.5잔 정도. 그러니까 계속 할아버지께서 이게 중국 분들 하시는 잔을 이게 테이블을 계속 이렇게 쳐요. 그러면 어때요? 계속 따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더 따랐어요, 이만큼을. 더 따랐는데 계속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한테는 절대 이렇게 따르지 말아라고 하는데 손님이 더 무섭잖아요, 그죠? 손님이 주문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가득을 따랐어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한 4잔 정도, 거의 3잔 넘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보면 거의 반병 넘게 한 3분의 2병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되게 고마워, 되게 얼굴이 밝아지셔가지고 되게 밝아지셔가 이게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고민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전 쫄다 보니까 선배님한테 갔어요. 선배님, 사실은 손님이 저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따랐는데 그 한 3잔 분량 넘게 따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산서를 어떻게 끊을까요? 라고 하니까 선배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중간에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3잔 분량 되는데 우리 2잔만 끊자.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되면 제 입장으로 봐서도 되게 이게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맛있게 이제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드셨는데 계산하러 나갈 때 이걸 딱 걸린 거예요. 저는 쫄다 보니까 저쪽에서 저 테이블 막 치우고 있는데 계산할 때 캐셔 옆에서 그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기 잘못됐구나. 그래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제가 갔습니다. 하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왜 이게 잔이 2잔이 끊겨 있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1잔을 받았는데 왜 2잔이 끊겨 있는지 얘기 좀 해보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1잔만 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손님 이게 그게 아니고 전 3잔 분량을 준 겁니다. 3잔 분량을 준 건지 난 1잔만 마셨는데 왜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자, 레스토랑에 가시면은 이렇게 억지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 조선호텔에서는 메뉴를 바꿨어요. 잔이 아니고 어때요? 용량으로 바꿨어요. 아까 요만큼 채우면 어때요? 채우면 150ml예요. 150ml. 자, 와인 750ml예요. 750. 와인 750ml 와인 안 드시는 분들은 한 10명 가면은 한 명 시키면 뭐 우리 충분히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왜? 소주 먹는 거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10분이 가시면 최소 2병을 시켜야 됩니다. 자, 한 병 150ml씩 따르면요. 딱 5잔 나와요. 자, 그래서 한 잔의 기준은 150ml다. 자, 와인을 가득 채우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와인잔을 들고 계시죠, 그죠? 계속 강의들에서 조금씩 드세요. 드시는데 처음보다 지금 향이 더 좋아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옆에 분하고 조금 비교해 보세요. 내가 와인이 글라스에 적게 채워져 있는 사람이 향이 좋아졌어요. 향이. 자, 왜냐면은 이 와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술, 음식 마찬가지로. 근데 사실은 한 80%가 향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한 80 채운 건 실제적으로 10% 채웠지만 나머지 90%는 빈잔이 아니고 어때요? 향으로 채운 거예요. 이 반대로 이렇게 90%를 채웠어요. 제가 향을 맡아볼게요. 향이 하나도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와인은 가득 채우면 향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저는 이게 되게 동양적인 사고가 묻어 있는 게, 여백의 미가 묻어 있는 게 바로 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득 채우면 계속 우리는 어때요?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소주가 그런 여죠, 그죠? 근데 와인은 조금 채워졌어도 천천히 비워도 되고 비우지 않아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와인의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와인은 문화다. 문화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힘이에요, 그죠? 힘. 예. 자, 여러분들은 지금 3차 산업에, 저도 이제 3차 산업에 있고요. 이 3차 산업은 되게 다양화된 그런 세상인데, 결국은 코어는 뭔가 하면요, 3차 산업이라는 게 지금 와인에 대해서 인기 끄는 이유는 바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다양성이라는 거. 다양성.
3차 산업은 바로 이 모토가 바로 다양성, 창의성이고요. 자, 저는 소주를 못 마시는데 소주의 그런 문화는 정말 제가 되게 리스펙트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소주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만큼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은 더 이상 앞으로는 아니고 이때까지는. 왜냐하면은 소주는 2차 산업에 딱 맞았던 그런 음료예요. 자, 2차 산업은 뭔가 하면요, 대량 생산, 대량 판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1등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바로 2차 산업이에요. 자, 조직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위에서 결정을 내리면 밑에 사람들은 빨리 진행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바로 2차 산업이고요. 자, 그래서 밑에 사람들은 많은 생각이 필요 없어. 위에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면 빨리 다룰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소주인 것 같아요. 자, 몇 명에서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하는데 며칠째 미팅을 해도 우리 5명에서 미팅을 하는데 며칠째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얼굴도 보기 싫어. 자, 그래서 우리 미팅 그만하고 오늘은 저녁 때는 나가서 그냥 소주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한번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소주도 요즘은 여러 종류가 있어서 각자 마시는 취향들이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소주 좋아하세요? 다 좋아해요? 안 좋아요? 어떤 소주 좋아하세요? 처음처럼. 예. 저는 한라산 좋아하거든요. 예. 자, 어쨌든. 자, 5명이 가면 5명이 사실은 각자 좋아하는 게 다 달라. 자, 그런데 어때요? 소주집에 딱 가면 족발집에 딱 들어가면은 각자 다 시켜요? 좋아하는 거? 아니죠. 그죠? 친하지도 않은데 딱 가자마자 소주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통일이 딱 돼요. 미팅 시간에 그렇게 통일이 안 되는 게 처음처럼 그냥. 그러면서 똑같이 따르고 어때요? 눈길도 보기 싫어했는데 다 같이 또 원샷을 하고. 이게 바로 2차 산업의 모토고요. 소주의 힘이에요. 예. 자, 여러분 조직에 아직까지도 그런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조직은 계속 소주만 먹이면 돼요. 그럼 다른 생각 못 해요. 자, 근데 3차 산업은 지금은 어때요? 다양화된 사람들. 아주 많은 창의성이 필요한 그런 세대입니다. 자, 소주를 먹다가 5명이 가서 소주를 먹다가 한 명이 다른 사람들은 4명은 쓰다라는 표정을 짓는데 한 사람이 오늘은 소주가 왜 이렇게 달지? 라고 하면 어때요? 나머지 4사람은 똑같은 생각 한 가지만 합니다. 뭐라고요? 저 사람은 오늘 좀 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죠? 소주를 먹으면 아주 단순하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교육시키기 시작하죠. 네 입맛이 잘못된 거야. 소주는 절대 달지 않아. 자, 그래서 결국은 5명이 다 썩에 느끼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우리는 하나다. 2차 산업의 모토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3차 산업 어때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창의성. 자, 와인을 받아볼게요. 와인은 자, 한 잔 받습니다. 받고 한 잔을 딱 먹고 나서 자, 똑같이 5명이 4명이서 되게 드라이하네 라고 하는데 오늘 한 사람이 오늘 이렇게 와인이 얘는 왜 이렇게 달지? 라고 했을 때 네 입맛이 잘못됐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와인 자리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네가 네 입맛에 그럴 수도 있지. 그런가 봐. 자, 이렇게. 자, 상대편하고 얘기할 때요. 음식집에 갔을 때 내 결정권이 없거나 내가 얘기했을 때, 자, 아까 소주 자리에서 자, 내가 달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맞아. 그러면 절대 자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맛 의사 표현하는 것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내 의사가 먹히겠어요. 그죠?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와인 어때요? 달달하고 있다. 뭐 그럴 수 있지, 네 입맛에. 그러면 어때요? 자기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창의성, 다양성의 문화에 맞는 게 이 와인이라는 것 같아요. 창의성이라는 게 보면 결국 따지고 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다양한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되게 다양하지 못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화된 아니면 창의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회식하실 때 와인을 드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정말 창의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와인의 힘인 것 같아요. 자, 와인이 몇 차 산업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하는 건데 와인은 6차 산업이에요. 6차 산업. 자, 와인이
와인이 만들기 위해서는요,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가 이 750ml거든요. 750ml, 750g인데 와인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인 이런 와인들은 1kg 정도가 필요해요. 1kg. 1kg를 짜가지고 발효를 시키면 와인 750ml가 나옵니다. 나머지 250g 같은 줄기라든가 씨, 뭐 껍질 이런 게 이제 되는 거겠죠. 저 와인을 포도를 1kg에 10,000원에 예컨대 샀어요. 자, 이걸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보통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물론 뭐 로마네 꽁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병에 2천만 원도 가요. 뭐 이마트 가고 이러면 뭐 7,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죠, 그죠?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3만 원 정도 받습니다. 3배 정도가 되는 거죠.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갔을 때 3배의 가격이 올랐어요. 자, 여러분들이 레스토랑을 운영해요. 자, 3만 원짜리 와인을 납품을 받아 샀어요. 그럼 손님들한테 얼마 받을 거예요? 자, 예전에는 사실 되게 비싸게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보통 한 2배 정도 받습니다. 2배 정도, 6만 원. 이게 바로 와인이에요. 자, 와인은 와인을 해야 되고, 저는 지금 막걸리를 하고 있죠. 막걸리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6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1차, 2차, 3차 산업을 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와인은 대부분은 수입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지금은 어때요? 여기만 있어요. 이게 유통만 있어요, 유통만. 네, 3차 산업에 있는 유통. 자, 뭐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와인을 한 병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1차 산업에 일하는 사람, 2차 산업에 일하는 사람, 3차 산업에 일하는 사람, 이 고용의 효과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와인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대단한 고용에 기여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가는데 6배의 가격이 뛰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술의 문화예요. 자, CEO들,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팀장님 정도 되고 이러면은 접대해야 되고 또 같이 만나야 되고 이러신 분들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죠? 네, 와인 때문에. 왜냐하면 와인을 어떤 와인을 마셔야 될지, 특히 뭐 외국 분들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하죠. 난감한데 이렇게 만든 건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책 보셨죠? 보신 분 많으시네요. 보신 분들은 이게 와인 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이세요. 그게 보면은 어때요? 와인을 한 잔 마시고 나서 샤또 1982년 샤또 무뚝 노칠들을 이렇게 마시면요, 밀레의 만종이 그려진대요. 밀레의 만종. 자, 2001년 샤또 몽베라를 마시면요, 영국의 락 그룹 퀸의 음악이 들린대요. 그리고 뭐 오프스 원 뭐 이런 것들. 사실 가능할까요? 와인 한 잔 마시면 밀레의 만종이 그려지고 뭐 퀸의 음악이 들리고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신의 물방울에 나오는 만화에 나오는 등장하는 와인들을 CEO들이 다 외우고 있어요. 못 외우시는 분들 어때요? 뭐 이게 수첩을 적으세요. 그래서 저는 호텔에 이게 고급 레스토랑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럼 그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1982년 샤똥 무똥 노칠도 한 병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사실은 이게 1982년은 구하기 힘들어요. 가격이 한 1,000만 원 넘어요, 지금은. 근데 어쨌든 샤또 82년이 없어요. 뭐 다른 빈티지로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주문을 해서 시키죠. 그래서 손님들한테 같이 이제 서비스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딱 한 잔 마시고 나서 어때요? 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샤또 무통 노칠들을 먹으면 밀레의 만종이 그려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와인 얘기는 더 이상 안 해요. 그리고 나서는 꼭 이게 뭐 고스톱 치는 것도 아니고 꼭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CEO는 어때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왜? 자기가 거짓말을 하니까. 왜 거짓말을 단언해요? 밀레의 만종이 그분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주제는 뭐예요? 샤또 무떡 노칠드가 아니고 사실 밀레의 만종인 거죠. 그죠?
밀레 와인을 한 잔 먹으니까 밀레 만종 그 그림이 웅장한 그림이 아늑한 그림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게 밀레 만종의 그림을 내가 봤거나 아니면 이해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은 밀레 만종을 직접 가서 보지도 않고 중학교 때 아니면 뭐 미술책에 나오는 우표책만 한데 나오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어.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퀸의 락 밴드 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뭐 보헤미안 랩소디 때문에 퀸에 다 알아요, 그죠? 근데 퀸이 락 밴드라고 하는데 여자들 그룹인지 남자들 그룹인지 락이라는 음악이 뭐 뽕짝이랑 비슷한지 이것도 모르는데 이게 이런 음악이랑 들리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어때요? 거짓말하는 거죠. 네. 자,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그런데 어때요? 진짜예요, 진짜. 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하면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청국장이에요. 청국장은 1년 내내 먹어도 안 질려요. 근데 사실은 서울에선 청국장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와이프한테 정말 무릎 꿇고 빌지 않은 다음에야. 왜냐 아파트 하면 다른 옆집까지 다 피해를 주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집에서 먹는 청국장은 이제 포기했고요. 어떤 청국장을 가장 좋아하는가 하면 이제 지금은 더 이상 못 먹는 이제 우리 엄마가 끓여주시는 청국장이에요. 청국장. 근데 이제 가끔씩 아파트에 이제 살다 보면은 엘리베이터 딱 타다 보면 대부분의 청국장 냄새는 별론데 어떨 때 정말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청국장 향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저도 모르게 미친 듯이 이게 어느 집에서 나는 거지?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좀 그렇다고 해서 얻어 먹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어디 아니면 식당 가거나 이래서 그런 맛이 났을 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향을 먹지도 못하고 향을 딱 맡았어. 그러면 그런 향이 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저는 그때부터 추억에 빠지죠. 우리 엄마도 생각나고요. 우리 엄마하고 같이 했던 시간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생각나고 고향도 생각나고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죠. 자, 이런 향 하나, 맛 하나가 이렇게 끌어올려요. 자, 그런데 어때요? 저는 누추하게 청국장에서 끌어올리는 거고, 이 사람들은 어때요? 와인을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되게 거창한 와인에서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그게 내 추억이 누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내 추억도 소중한 거, 이 사람들 소중한 거.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와인을 맛있어서 다음에 또 가서 사서 드실 거나 레스토랑 가서 드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때는 어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청국장 생각나는 게 아니고 이 클라스가 제가 생각나겠죠, 그죠? 네. 자, 여러분들은 샤또 무뚱 로칠드를 마신 적이 없어서 밀레 만종 그림을 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걸 못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남의 걸 가져와 가지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자, 와인의 병. 와인을 가지고 이제 좀 아는 체 하고 싶은데 아는 체를 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맛을 보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네, 써네, 뭐 시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이러면 내가 맛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딱 봤을 때 저 사람 와인에 대해서 좀 먹어봤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죠? 자, 그럴 때 제가 글라스 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레스토랑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앉아 있을 때는 글라스 드는 부분이 전혀 부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잠깐 테이블에 놓고 잡기 때문에. 자, 글라스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모든 글라스가 다 그래요. 자, 다리가 길면은 다리를 길게 보이면 돼요. 보이게 되면 더 근사해집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랑 어때요?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죠? 이게 조금 더 근사해 보이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손의 온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모든 음식은 먹거나 마신 음식이나 음료는 적정 온도가 있어요. 냉면은 어때요? 차가워야 되고, 국이나 찌개는 뜨거워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손의 온도에 의해서 얘가 온도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테이블에 앉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잠깐 잡아서 이게 온도가 얼마나 변하겠어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파티가 이렇게 앉아서 하는 파티도 많지만은 스탠딩 파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렇게 큰 컨퍼런스 같은 데 가고 이러면은 입구 쪽에 등록하는 데 있고요. 다 들어오면은 한쪽에 이렇게 칵테일이라든가 음료 주는 데가 있죠. 그죠? 그리고 한쪽에는 어때요? 뷔페 스타일로 음식 돼 있는 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따고자마자, 이 와인을 왜 마셔야 되는가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3차 산업, 이 비즈니스예요. 자, 비즈니스 언어를 우리가 영어라고 하고요. 비즈니스 스포츠를 골프,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음료를 와인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그래서 꼭 비즈니스 컨퍼런스 룸 같은 데 가면은 음료가 많은데 와인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게 비즈니스 음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파티에 가면은 꼭 와인 글라스를 잡으세요. 와인 글라스를. 거기 가면 뭐 콜라도 있고 뭐 위스키 같은 것도 있고 이래요. 콜라라든가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이런 잔이 아니고 그냥 온더 하이볼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리가 없는 거 있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그런 걸 잡게 되죠. 자, 그런 것들은 스탠딩 파티 하는 데 있어서 최악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데 잔에 음료를 주는 것들은 꼭 얼음을 넣습니다. 얼음을 넣어가지고 손으로 만지게 되면 어때요? 물기가 잡히게 되죠. 축축하게 되죠. 그럴 때 가서 다른 손님이랑 같이 악수라도 하게 되면 어때요? 그 느낌이 되게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글라스를 잡으시고요. 자, 글라스를 잡을 때는 그런 파티에 가면 특히 외국 사람들을 진행하는 그런 데 가면 와인 글라스를 파티하는 데 컨퍼런스 하는 시간 내에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와인이라고는 비즈니스 음료예요. 그래서 그런 데 가가지고 나는 오늘 술을 마시고 온 게 아니고 나는 무조건 그냥 사람들 만나러 일만 해야 돼. 그래서 와인 글라스를 놓고 그냥 이게 맨손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접근하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와인을 원샷 하는 이유는 와인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때요? 그 사람은 어떤 의미예요? 파티가 끝났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접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라스를 잡고 있으세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글라스를 이렇게 이게 잡고 있으려 그러면 이게 한 3분 정도만 있으면 손에 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게 돼요. 자,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밑에를 잡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엄지하고 검지를 이렇게 이용하고요. 중지를 밑에 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자, 그럼 절대 밑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1시간이 아니고 이틀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중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엄지를 이렇게. 자, 그리고 명함은 항상 주머니에 있으면 주머니에 두고요. 자, 이게 파티를 하면서 이 명함을 이렇게 주고 이러는 부분들이 사실 쉽지가 않은데, 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컨퍼런스 가고 이러면 보통 친구들하고 짝을 맞춰서 가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인사할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잠깐 친구 보고 야, 이거 잔 좀 잡고 있어. 이렇게 잡고 있으라 그러고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내 친구하고 안 갔어. 그러면 어때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중간중간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을 놓고 가서 인사하려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어때요? 이분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뭐 비즈니스 안 되네. 와서 와인을 마시려고 하면 어때요? 이 와인잔은 웨이터가 벌써 치워버렸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 글라스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남자분들은 명함을 여기에 놓는 게 제일 당당해 보여요. 네, 이쪽에. 자, 그래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홍재경입니다. 네, 악수하고요. 제가 이쪽으로 나가면 안 돼서. 그러나서 명함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상대편 건 받아서 다시 명함을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뺄 때는 안쪽에 거, 받으면은 바깥쪽에 꽂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문제예요. 그죠? 여자분들 주머니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 명함집을 이용해서 명함집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좋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손님을 만나서 인사해야 돼. 자, 그럼 어때요?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잡고 나서 악수하고 명함을 주면 되고요. 제가 받은 명함은 와인 글라스에 다른 사람의 명함을 꽂아놓고 그 사람이 보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밑에 쪽에 이렇게.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이게 와인 글라스를 놓지 않고 파티를 즐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컨퍼런스에 가면 또 이제 고민이 뭔가 하면요.
음식을 뷔페가 있어요, 그죠? 뷔페가 있어서 뷔페하고 와인하고 이게 같이 먹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근데 음식이 있어도 아주 심플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을. 대신 욕심을 버리셔야 돼. 보통 가고 이러면 음식을 수록히 담아가지고 이렇게 쌓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되게 싸구려틱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그러시면. 자, 요만한 접시가 있어요. 그러면 음식은 한 3개 정도만 담으세요. 3개 정도. 네, 3개 정도만. 3개 담고 와인 글라스를 접시 안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럼 어때요? 이거 항상 음식 먹을 수 있고요. 악수할 수 있고요. 명함 줄 수 있고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탠딩 파티 할 때 와인 글라스 잡는 법. 자, 이렇게 잡으시면 어디 파티 가시잖아요. 되게 당당해져요. 이게 알면은. 이게 모르면은 사실은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도 되게 고민이 많은데, 자, 와인의 병, 건배 제의하는 법 한 가지 더 할게요. 자, 건배 제의할 때는 테이블이 한 10명 정도가 있다, 뭐 5명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모든 분들하고 다 건배 제의를 하면 돼요. 건배 제의 하면 되고요.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는 건배 제의를 잔을 부딪히시면 되고, 대신 멀리 있으신 분들한테는 우리나라처럼 뭐 벌떡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서 벌떡이라도 쫓아가서 건배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 잔을 부딪히시고, 근데 한 사람 건너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저 옆에 있는 분한테 건배하기가 되게 그래요. 근데 어쨌든 보면 결국은 이렇게 부딪혀서 건배를 해요, 그죠? 근데 그건 안 좋아요. 왜? 중간에 앉아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가끔 뒤로 이렇게 하거든요. 뒤로, 그 사람 뒤로. 이건 개무시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대신 그냥 글라스 들고 나서 그분한테 눈만 부딪히면 돼요. 눈만 부딪혀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은편에 계신 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즘도 뭐 대통령 파티하는 거 보면 국빈들이 오거나 이렇게 하고 이러면 영부인하고 다른 대통령하고 건배 제의하고 나서 그 사람들 꼭 잔을 이렇게 돌리죠, 그죠? 이거는 호스트로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하고 눈을 이렇게 딱 마주치는 거예요. 자,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컨대 이분들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건배 제의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하는데 그냥 눈을 딱 시선을 딱 걷었어. 그러면 그분은 되게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내가 저 사람도 뭐 잘못했나? 이렇게. 그래서 당당하게 눈을 한번 쭉 이렇게 마주쳐 주는 게 아주 당당한 그런 서비스를 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와인 병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와인에 대해서 조금 아는 체 하는 부분들. 자, 와인은 크게 병이 이렇게 2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따라드린 와인 병이 바로 이런 병이죠. 이렇게 생긴 거, 어깨가 높은 거. 그리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깨가 이렇게 낮은 거고요. 좀 여성스럽고, 왼쪽에 있는 거 되게 당당한 남성스러운 건데, 마찬가지로 여성, 남성 굳이 이렇게 가라는데 와인 스타일도 이래요. 와인 스타일도. 자, 이렇게 생긴 거는 되게 파워풀, 탄닌이 세요. 탄닌이 되고 되게 텁텁한 맛이 좀 강하고, 이렇게 생긴 병에는 되게 부드러워요. 굳이 포도 품종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긴 게 피노누아라는 포도 품종이고, 질문지에 보니까 피노누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피노누아라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병에는 포도 품종을 블렌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렇게 생긴 거는 여러 가지 포도를 블렌딩을 시켜요. 섞어서 와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되게 파워풀한. 그래서 이 병만 봐도 전 세계에 나오는 와인의 한 95% 정도는 이 스타일이에요. 자, 펀트. 보통 이제 와인을 보면 이게 미치죠, 그죠? 밑에 와인 똥구멍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펀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때요? 이게 깊으면은 비싼 와인이라고 하던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이게 깊으면 비싼 와인이에요. 비싸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평평한 것보다는 어때요? 이게 깊이 들어가는 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유독히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를 따라해서 요즘 중국이 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좀 따라하기 시작했고, 자,
다른 프랑스라든가 이태리 이런 것들은 이게 깊이 들어갔어. 그러면 비싼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르헨티나나 칠레 와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와인들은 저렴한 와인들도 저렇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취향에 맞춰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저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쌉니다. 자, 이 펀트를 왜 만들었는가 하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이야 다 이렇게 유리병을 공장에서 찍어내지만, 예전에는 이게 병을 유리를 녹여가지고 다 풀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평평하게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넣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펀트를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샴페인 같은 경우는 펀트가 되게 깊죠. 이게 병도 크고. 저렇게 깊으면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공학적 설계이기 때문에 또 샴페인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좀 그렇게도 하고요. 자, 건배하는 거는 아까 보셨고요. 자, 레스토랑에서 주문하기. 이게 어디 가면 손님 앞두고 레스토랑에서 주문하는 거, 식사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뭐 스테이크 먹으면 되니까, 스테이크 안 좋아하면 뭐 생선 시키면 되는 거고. 근데 와인 앞에 가면 좀 작아지죠, 그죠? 네. 작아지는데 제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일 좀 피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긴 했어요, 그죠? 손님 앞에 두고 얼마짜리 주세요. 물건 무조건 뭐 비싼 거 할 수가 있어. 그럼 비싼 거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로 괜찮은데, 뭐 5만 원짜리 주세요, 뭐 3만 원짜리 주세요, 뭐 5만 원짜리 추천했는데 3만 원짜리 없어요, 이러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90 몇 번 주세요, 뭐 이런 부분들.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이런 표현들. 이런 분들 사실 한국 남자분들 허세 세신 분들 이렇게 많이 써요. 네.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걸 이제 갖다 줍니다. 그러나서는 이 사람이 나중에 와인 리스트를 이렇게 봐요. 보니까 100만 원짜리 넘는 게 엄청 많네. 그 다음 계산서 받기 전에 이게 안절부절해요, 그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짜리 갖다 준 거야? 자, 그렇게 이게 안절부절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자, 레스토랑에 가면은 이런 와인 리스트를 줄 거예요. 와인 리스트를 봐도 사실 잘 몰라요, 그죠? 프랑스로 돼 있고, 뭐 독일 와인 편에 가면 독일어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스페인어는 스페인어로 돼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안 보여도 이 와인 리스트를 잡으세요. 와인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요, 제일 오른쪽이 일반적으로 고유 번호가 적혀 있어요. 1번부터 뭐 100번까지 뭐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와인 이름이 적혀 있고요. 제일 왼쪽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와인 가격이 적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딱 보자마자 제일 왼쪽부터 보죠, 그죠? 제일 오른쪽, 가격 적혀 있는데, 그죠? 제일 오른쪽부터 보죠. 그래서 웨이터들이 손님한테 이거 와인 리스트를 주고요. 어디 서 있는가 하면요, 손님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손님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와인 리스트를 보는 게 아니고 웨이터는 손님의 눈을 봐요. 그래서 손님이 딱 앉아서 오른쪽부터 가격을 쭉 봅니다. 뭐 3만 원부터 보니까 100만 원짜리가 있어. 그럼 우리 눈은 대부분 뭐 위쪽에 한 10만 원짜리 이게 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하죠. 오늘 어떤 와인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웨이터들은 웨이터 경력 한 3년, 4년 정도만 돼도요, 이 사람이 얼마 정도짜리를 먹겠다라는 걸 딱 알아요. 왜? 눈의 위치를 딱 보면, 이 사람 10만 원짜리구나.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이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어떤 와인이 좋아요? 이렇게 천천히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전문가들은 그렇게 시키죠. 오늘 제가 초대하신 분이 여성분이고, 이분은 메인을 안심으로 시켰으니까 오늘 프랑스산 피노누아를 주시고요. 프레시한 거 좋아하시니까 2005년 빈티지로 주세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근사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못해요, 그죠? 이게 피노누아인지 피노트 뭔지 이렇게 잘 모르시니까, 그럴 때는 이 손가락을 이용하세요. 손가락을 리스트를 딱 잡을 때 내가 10만 원짜리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위치에 대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짚고 있어야 돼요. 그럼 웨이터들이 어때? 이 사람 10만 원짜리구나. 손가락을 이렇게 하다가 딱 이렇게 짚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손님이 가장 좋은 방법은 손님 없을 때 먼저 가서 주문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손님하고 같이 있을 때 그렇게 가격을 못하는.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을 찍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오늘 어떤 와인이 좋아요? 아, 이분은 뭐 안심을 선택한다. 좀 추천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막 노출을 하면은, 아, 거기에 대해서 딱 해줘요. 그래서 아주 영리한 웨이터는요, 아, 이분이 10만 원짜리를 요구했어. 그러면 어떤 걸 추천하는가 하면요, 4만 원짜리를 추천해요. 14만 원짜리를.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나중에 12만 원짜리를 받아요. 12만 원짜리. 14만 원짜리를 추천하는데, 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아, 그거에 대해서 12만 원짜리 되게 밸류업을 한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손님 입장으로 봐서는, 14만 원에서 2만 원 깎은 것 같아. 이런 느낌. 어쨌든 전문가들이 이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에 대한 정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와인을 주문할 수 있는 방법, 평가하는 방법은 제가 와인 테스팅을 하면서 매직 워드를 4개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4개를. 그 매직 워드를 알고 계시면요, 아주 근사하게 와인의 맛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와인을 평가하는데도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킨의 음악이 들려, 뭐 밀레의 만종이 걸려, 그런 사람들보다 더 근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와인 테스팅을 이제 한번 해볼 거고, 벌써 다들 드셨죠, 그죠? 이 와인 맛 어때요? 얘는 와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와인은 프랑스산입니다. 제가 프랑스산을 굳이 한 이유는, 사실 신대륙 와인들이 처음 드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좋고, 왜냐 신대륙 와인은 뭐 미국이라든가 호주, 뭐 칠레,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호주 이런 와인들을 얘기하고 되게 화려해요. 화려한데 이런 와인들은 좀 금방 질려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구대륙 와인은 뭐 프랑스라든가 이태리, 뭐 스페인, 이게 유럽 쪽의 와인들을 구대륙 와인이라고 하고요. 이런 와인들이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품종입니다. 레드 와인을 하고 싶었는데, 레드 와인을 까비네 소비뇽이라든가 말백, 탄닌이 너무 강한 걸 하면 낮에는 사실 이게 한 모금하고 되게 좋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나마 멀롯이라는 포도 품종을 했어요. 피노누아라는 포도 품종은 너무 또 가벼울 수 있어가지고 멀롯이라는 포도 품종을 했는데, 그것도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와인은 우리는 이제 한 잔 마시고 또 한 마디씩 해야 되니까 와인 자리에 가면 사실 머리가 좀 복잡해져요, 그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일행 중에 한 명이 밀레 만종 얘기하고 뭐 음악 얘기하고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자,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이 와인이라든가 음식은 자기한테 맡겨야 돼요. 자기한테. 자, 근데 맡기는 방법을 조금 볼게요. 자, 와인을 가면 호스트 아니면 호스테스로서 파티를 주관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면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와인 테스팅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와인 테스팅은 호스트가 하는 거고요. 분명히 내가 돈 내는 사람이다, 호스트다 아니면 호스테스다라고 하면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와인을 테스팅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뭔가 하면요, 예전에 옛날 영화들 보고 이러면 와인 가지고 장난치는 장면들 많죠, 그죠? 와인에 독약 넣어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되게 많았었답니다. 자, 그래서 어디 가고 이러면 어디 집에 초대돼서 가잖아요. 그러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손님보다 주인이 먼저 먹고 마시는 건요, 와인밖에 없어요. 위스키 손님 보고 먼저 마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와인은 어때요? 유독 와인은 주인이 먼저 마시죠, 그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그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와인은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독약이 들어있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주인이 먼저 맛보는 이유는 그래요? 자, 내가 마시는 거 봤지? 이게 독약 들어가 있지 않아? 그냥 편안하게 마셔,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탄생했어요. 왜? 자기도 어때요? 누구한테 독살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소믈리에 하인 하나 이게 쓰는 거죠. 야, 네가 먼저 마셔봐. 그래서 유럽의 레스토랑이, 고급 레스토랑에 가잖아요. 100% 그 소믈리에가 오픈하고 지가 먼저
마셔요. 돈은 내가 내는데. 미국 신대륙은 가면 어때요? 손님한테, 주인한테 이렇게 테스팅을 시킵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 자, 그래서 소믈리에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소믈리에를 못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하인을 그만큼 세세하게 못 둬. 그럴 때는 어때요? 와이프한테 시키는 거죠. 와이프한테. 네가 먼저 마셔봐. 자, 그래서 그게 연유가 돼서 뭐가 나왔어요? 레이디 퍼스트가 나왔어요. 지금은 레이디 퍼스트가 되게 우아한 용어잖아요. 그죠? 사실은, 와이프야 뭐 죽으면 새로 구하면 되니까. 그죠? 자, 거기서 레이디 퍼스트라는 문화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자, 역사적인 이유로 봤을 땐 지금은 사실은 와인에 독약 타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얘는 어때요? 살아있어요. 와인은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뜻은 뭐예요? 곧 죽을 수 있다는 뜻이죠. 얘가 와인이 썩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와인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주인의 몫인 거예요. 예컨대 나는 와인이 왔어요. 내가 우리나라 사람 겸손한 의미에서 그래. 저 와인 맛도 모르니까 그냥 따라주세요. 이런 뜻,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와인이 상했어도 이 사람 맛도 몰라요. 그냥 따라주세요.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불결한 거죠. 자, 그래서 테스팅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테스팅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당당하게 해야죠. 와인을 받으세요. 받고 먼저 색깔을 이렇게 보시고요. 향은 2번에 걸쳐서 받으세요. 자, 저처럼 딱 색깔 한번 보고 향을 한번. 그러고 나서 상대편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조금 저으세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얘는 프랑스 남부의 기운이 좀 느껴지고요. 되게 탄닌이 가벼운 걸로 봐서는 이게 멀롯, 알코올 도수는 한 1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주문한 안심 스테이크는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게 쉽죠? 어떻게 해요, 그죠? 자, 그리고 내가 와인을 마시면서 손님 눈빛을 절대 못 마주쳐요. 자, 그래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마시면서 웨이터가 이렇게 와인 병을 들고 있어요, 그죠? 마시면서 와인 병을 보세요. 보고 나서 다 테스트를 하고 나서 서비스 해주세요. 더 좋은 건 뭔가 하면요. 웨이터의 눈을 보시면서 이거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가끔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가 좀 이 와인 다 받으셨죠, 그죠? 조금 이렇게 상한 것 같네. 자, 제가 호스트 테스팅하면서 이런 용어를 했어요. 그럼 어때요? 아무리 싱싱한 와인이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썩은 와인을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이런 부정적인 용어는 절대 내시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이게 썩은 것 같아. 예. 근데 난 몰라. 그럴 때는 그냥 소믈리에나 웨이트를 불러가지고 제가 오늘 좀 감기가 들어서 그런데 이거 좀 대신 테스팅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그분들이 테스팅 해가지고 어때요? 정말 썩었다라고 하면은 바꿔줍니다. 다른 거. 자, 그리고 레스토랑에 가서 또 가끔씩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테스팅하고 나서 이거 왜 이래 써?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바꿔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자, 레스토랑에서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뭔가 하면요. 그 와인이 상했을 때 뿐이에요. 나는 이게 달짝지근한 와인인 줄 알고 시켰는데 달지가 않아. 그래서 바꿔달라고 하는 건 어때요? 그건 억지예요. 예. 자, 그래서 와인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보는 방법. 그래서 반드시 테이스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 글라스 이제 한번 들어보실래요? 글라스. 자, 색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색깔 보시면 집에서 와인 드시는 분들은요, 집에 가시면은 오픈해놓은 지 한 일주일 되는 와인 한 병씩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색깔을 보면요, 걔들은 황금색이 돌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됐으면은 그런 와인은 한 50%는 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얘는 되게 색깔에서 살아있죠, 그죠? 퍼플색인데 중간이 진하고 가에도 되게 힘이 살아있는데 가장자리가 골든 색깔의 황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빨리 마셔야 되는 와인들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 와인이 상했는지 어디 가서 테스팅할 때 맛이라든가 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잡아내기 힘들어요. 자, 그럴 땐 그냥 색깔로만 보세요. 색깔로 딱 봤을 때 뭐가 이게 떠는 게 있어. 자, 그거는 한 80% 정도는 와인이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20% 정도는요, 아주 고급 와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 사람이 좋은 와인이라면서 줬어. 근데 보니까 뭐 건더기가 둥둥둥 떠. 그럴 때 함부로 막 이렇게 야 썩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되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드셔야 돼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드시면. 자, 그런 것들은 오래된 빈티지에서는 나와요. 자,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에 오픈해 놓은 지 한 달 정도 된 와인들이 있어요. 지금 못 드실 거예요. 그냥 바깥쪽에 놔두세요. 바깥쪽에 한 달 정도 더 두세요. 냉장고 바깥쪽에. 두면요, 건더기가 둥둥둥 뜰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마셔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식초인지 뭔지 이렇게 잘 못되는. 그래서, 얘가 와인이 투명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90% 정도는 얘는 이상 없어.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향을 맡으실 때는요, 향을 2번만 맡아볼게요. 그냥 맡아보시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돌려보세요. 돌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맡아보세요. 자, 무슨 향인지 모르지만 더 강하죠, 그죠? 자, 그래서 와인 마시는 사람들은 테이블에 가면 어때요? 계속 잔을 흔들어. 신경 쓰일 정도로 흔들어요, 그죠? 자, 많이 흔드는 만큼 와인을 즐길 수 있어요. 자, 이걸 브리팅 시킨다라고 하는데 몇 분이 디캔팅에 관한 질문을 해줬는데요. 사실 디캔팅은 와인은 오래 숙성시키면 아까처럼 건더기가 떠요. 건더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걸러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오래된 빈티지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대신 디캔팅은 브리팅 시킨다라고 하는데 숨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자, 와인은 얘가 금방 와인이 병에 있는 상태에서 자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공기를 더 섞어가지고 큰 디캔트에 넣어가지고 공기를 더 넣어가지고 향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디캔트 시킬 때는 소믈리에들은 정말 온갖 향을 담았는데 실제로 글라스 왔을 때는 많이 사라진 향을 맡아요. 그런데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글라스 브리팅이라고 하는데 글라스 해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드세요. 계속 돌리면서. 자, 이렇게 돌리면서 드시면 가장 좋고. 자,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계속 돌리면요, 앞에 사람이 대화하는데 이게 단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저처럼 이게 동작을 작게 해가지고 돌리지 못할 거예요. 자, 테이블에 딱 있으면 테이블에 딱 놓고요, 엄지하고 검지만 이용해가지고 손가락, 여기 손바닥을 딱 바닥에 고정시킨다 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잘 몰라요. 그런 식으로 손가락만 이용해서 돌리시면 아주 우아하게 브리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실 때는 입에서 느끼실 때는요, 가끔씩 마실 때 잘못하다가 저처럼 따라하다가 살에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특히 여자분들이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숨봐요, 시골 말로. 되게 아는 체 안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겸손하지 못해, 이렇게 들을 수 있어.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와인을 입에 넣고요, 소리는 잘못 들어간 거예요. 혀를 이렇게 굴리세요, 혀를. 그러면은 되게 이게 뭐라 그럴까, 되게 우아해요. 우아하게 테스팅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혀에서 이렇게 오래 두잖아요. 그러면 탄닌맛, 떫은 맛도 있고요, 신맛도 있고요, 단맛도 느낄 수 있고. 자, 소주 딱 먹으면 어때요? 소주는 되게 써져, 그죠? 쓴 이유를 다시 한번 좀 보여줄게요. 자, 색깔 봤을 때, 자, 색깔이 위에, 이건 화이트 와인이고요, 레드 와인이에요. 자, 숙성이 많이 안 된 와인들. 자, 집에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와인을 장식장에 있는 와인들을 한번 꺼내보세요. 장식장에 있는 와인을 내가 누구한테 선물 받았더라? 언제 선물 받았더라? 내가 언제 샀지? 기억이 안 나면요, 90%는 상했어요. 그건 한 3년 이상 된 거니까. 자, 그럴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그러고 나서 다 따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런 강한 빛, 촛불이면 가장 좋고요, 촛불 없으면 그냥 할로겐 같은데 이렇게 빛을 통과시켜서 보면요, 3년 정도 지났잖아요. 얘가 언제 선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런 것들은 건더기가 둥둥둥 뜰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90%는 상했어요.
그러면 상한 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냥 이거 옆집이나 줘야 되겠다 하고 주지 말고 선물로 줘야 돼. 그렇게 주지 말고요. 따서 맛보세요. 예. 썩은 와인을 맛보라고요? 와인이 썩으면 뭐가 돼요? 식초가 돼요. 예. 식초 먹어도 괜찮죠, 그죠? 근데 식초 가끔씩 먹어서 배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맛보세요. 그래서 난 이런 와인 괜찮아 라고 하면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많으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꼭 버리시지, 선입관을 가지고 테스팅 하지 말란 뜻이에요. 자, 내가 신와인이, 신김치가 맛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신와인이 맞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딱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된 것들을 오픈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레드 브라운, 이제 색깔이 좀 실현이 잘 안 되는데 이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와인들은 사실 한 90%는 상했어요. 자, 우리는 사실은 향을 잘 못 맡는 민족이에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자, 서양 사람들은 와인을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딱 음식이 딱 나오면 너무 예쁘네. 그러고 나서 향을 이렇게 맡죠, 그죠? 향을 맡고 향도 너무 좋아. 예, 뭐 이렇게 자 이제 식사 시작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자 그걸 우리나라 밥상으로 한번 와볼게요. 이제 음식이 나왔어. 너무 예쁘네. 너무 풍성해. 그래서 이제 냄새를 이렇게 맡아요. 엄마가 차려준 밥상이 아니면 와이프가 차려준 밥상에.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야, 그만해라 이러죠. 왜 그래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향을 맡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를. 그렇게 하는 거는 되게 버릇없는 거라고 우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향을 맡는데 그런 표현을 할 줄 몰라.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음식의 80%는 향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향은 두 가지 향이 있어요. 아로마라는 게 있고요, 부케라는 게 있는데, 아로마는 와인은 100% 포도로 만든 겁니다. 포도에서 나오는 향. 자, 부케는 뭔가 하면 가끔씩 곰팡이 냄새, 뭐 바닐라 빛 냄새, 뭐 건초 냄새, 뭐 이런 것들. 가끔씩은 어때요? 이게 와인에서 나면 안 드는 향이 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은 되게 오래된 와인에서 나는 향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썩은 거 아니야? 라고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구분이 되게 모호한. 그래서 이런 향이 나고 이러면은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향도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하고 즐기시면 돼요. 이걸 부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소주에 단맛 느끼시는 분들 많죠, 그죠? 소주에 단맛 느끼시는 분 있어요? 네, 맞아요, 많아요. 자, 그런데 어때요? 소주에 단맛 느끼는 거는 매일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그죠? 자, 그거는 내 몸 컨디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마시는 방법 때문에 그래요. 자, 왜냐면요. 자, 여기에 이게 혀고요. 이게 혀 안쪽, 이게 앞쪽이에요. 혀 앞쪽에 단맛을 느낄 수 있죠, 그죠? 자, 와인 잔을 가지고 한번 보실래요? 와인이 어디 떨어져요? 와인 원샷 할 수 있겠어요? 와인 잔 가지고 못해요. 혀 앞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떨어지면 어때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까지 서서히 느끼는 거예요. 자, 근데 소주는 어때요? 저 뒤에 계시는 몇 분 젊은 분들은 소주 딱 하면 어때요? 이쯤 떨어져, 이쯤 대부분 그죠? 뭐 20대 초반 뭐 대학생들은 이 정도 떨어질 거예요. 원샷 하고 이러면. 그럼 아무리 달아도 어때요? 단맛을 느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떨어지더라도 안주를 안 먹으면은 괜찮은데 왜? 타액에 의해서 서서히 올라오겠죠, 그죠? 침에 의해서 서서히 단맛을 느낄 때쯤 되면 어때요? 우리는 대부분 두부김치를 먹죠. 자, 그래서 어때요? 소주를 항상 쓴 거예요. 근데 가끔씩 옆에 말 많은 친구가 앉으면 소주의 단맛을 느껴요. 소주 한 잔 딱 먹고 두부김치를 딱 먹으려고 젓가락 집었는데 옆에 앉은 친구가 요즘 뭐 회사 별일 없냐? 라고 할 때 젓가락을 딱 놓는 순간 어때요? 소주의 단맛이 확 밀려오죠. 자, 그거는 내 컨디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시는 방법 때문에 그래요. 자, 와인을 소주잔에 놔서 이렇게 원샷 하잖아요. 써요. 쓴맛밖에 없어요. 자, 기회 되실 때 이거는 여러분들 하시려면 집에서 몰래 혼자 하셔야 돼요. 소주를 와인잔에 한번 드셔보세요. 왜냐면 다른 분 아시는 분 앞에서 그렇게 하고 이러면 얘가 알코올 중독인 줄 아니까.
그러면 소주에 정말 많은 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어쨌든 마시는 방법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제 매직 워드 2개 알려드릴게요. 자, 바디, 피니시 이 2가지는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바디. 자, 드라이하고 바디, 밸런스, 피니시 4개 알려주시면 돼요. 자, 맛을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먼저 드라이. 자, 드라이는 단맛의 반대맛이에요. 자, 맛은 어떤 종류가 있어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 오미라고 하죠. 그죠? 오미가 있어요. 그러면 단맛의 반대맛은 뭐예요? 쓴맛? 짠맛? 신맛? 자, 쓴맛으로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론적으로 만약에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단맛의 반대맛이 쓴맛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론적으로 단맛하고 쓴맛을 한꺼번에 못 느껴요. 음식이 왜 담거나 쓸 수가 있는 거지 한꺼번에 공존을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단맛하고 쓴맛을 같이 느끼는 거죠. 자, 짠맛의 반대맛은 어떤 맛이에요? 그렇죠. 싱거운 맛이죠. 싱거운 맛. 그럼 단맛의 반대맛은 그렇죠. 안단맛이에요. 안단맛. 자, 여러분들은 드라이하다라는 뜻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난 드라이한 와인이 좋은데, 드라이한 와인이 음식이랑 매칭시키기가 좋아. 라는 얘기 많이 하셨고, 본인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막상 드라이가 뭔 뜻이에요? 라고 하면은, 드라이는 말이야, 레드 와인에 많은 맛이야. 이렇게. 나중에 어디 레스토랑 자주 가시는 레스토랑에 가서 드라이한 맛이 뭐예요? 소믈리에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길게 설명할 거예요. 길게 설명한다는 뜻은 뭐예요?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드라이의 뜻은 달지 않다. 자, 난 드라이한 와인이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은 단 와인을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디. 자, 바디는 뭔가 하면 여기 무게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게는 뭐예요? 물 먹는 것보다는 쇠를 먹는 게 더 무거워요? 아니죠, 그죠? 쉽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요, 걸쭉함이에요, 걸쭉함. 자, 풀바디, 아주 걸쭉한 거. 라이트 바디, 걸쭉하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유랑 우유, 어떤 게 더 풀바디예요? 그렇죠, 두유가 더 풀바디죠, 두유. 자, 바디가 좋다. 풀바디가 이거는 와인의 퀄리티, 가격하고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요, 집에서 설렁탕을 이제 사고를 끓이잖아요, 그죠? 첫날하고 마지막 날 어떤 게 풀바디예요? 그렇죠, 마지막 날이죠. 그게 진국이죠, 그죠? 자, 첫날은 사실은 금방 먹어도 금방 잊혀져요, 그죠? 근데 마지막 날은 되게 걸쭉하고 양치기를 하기 전까지 입에서 이게 고소한 맛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풀바디 와인은요, 먹고 나서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그걸 피니시라고 하는데 영어로 여운이 오래 남는 거예요. 자,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술도 마찬가지고요. 마시고 나서 입에 있을 때보다도 넘기고 나서 삼키고 나서 남는 여운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이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방 잊혀지죠. 근데 훌륭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기억이 우리한테 오래 남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운이 길면은 그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이 맛에 있어서, 와인에 있어서 이 피니시가 중요해요. 관련이 있는 게 바로 바디입니다. 바디. 자, 밸런스는 와인은 결국은 음식이에요. 자, 난 스윗한 음식을 좋아해. 그렇다고 해서 설탕하고 꿀만 잔뜩 넣었다라고 해서 그 음식이 맛있어요? 아니죠, 그죠? 단맛이 있으면 신맛이 같이 있어야 되고 쓴맛이 같이 받쳐줘야 되는 거. 결국 밸런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와인을 주문 한번 해볼게요. 주문할 때는 이 2개만 쓰세요. 드라이하고 바디, 이 2가지만 쓰시면 돼요. 자, 물론 와인 리스트는 하나 가지고 계세요. 와인 리스트는. 자, 내가 먹을 95,000원짜리에 손가락을 딱 대고 웨이터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추천해 줄 와인이 어떤 게 있어요?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내가 오늘 모신 분이 여성분이고 이제 정심이에요. 정심이고 여성분이에요. 제가 오늘 여성분하고 같이 와인을 마셔야 되니까 정심이니까 이렇게 여자분이니까 여자들은 좀 단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 미디움 스윗에 어때요? 바디는 어때요? 풀 바디 외에 라이트 바디로 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손가락은 어때요? 95,000원짜리 손가락 딱 끼고.
자, 저녁이야. 이 사람 정말 와인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야. 그럼 어때요? 드라이에 풀바디 와인으로 주세요. 하시면 돼요. 그럼 어때요? 맛으로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맛으로. 자, 이제 와인을 다 마셨어. 평가를 해야 돼. 앞에 사람이 밀레의 만족 얘기하고 뭐 퀸의 음악 얘기했고 다 했어. 자, 그럴 때 하시는 얘기예요. 와인을 한 잔 딱 맛보시고요. 아, 이 와인은 밸런스가 너무 좋네요. 그리고 요 한마디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 피니시도 너무 길어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아주 우아하게 와인을 평가할 수 있어요. 뭐 밀레의 만족 다 필요 없어요. 자, 이제 화이트 와인 포도 품종 잠깐만 보고요. 제가 질문 받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 와인 품종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 샤도네이라는 포도 품종. 자, 여러분들이 화이트 와인을 마셔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드셔야 돼요. 화이트. 내가 접대하는 자리다라고 하면은 왜냐하면요.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풀바디한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요. 사람 기분을 금방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 기분을 눌러요. 되게 우울하게 만들어요. 근데 물론 좀 먹으면 기분이 이제 알코올에서 올라와서 기분이 좋아지긴 하는데 처음은 되게 누르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화이트 와인은 어때요? 기분이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보다 더 빨리 기분 좋아지는 건 뭐예요? 샴페인, 스파클링 와인. 그건 정말 한 모금만 해도 기분이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 스파클링 와인 이런 것들도 비즈니스 하실 때는 꼭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같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자, 샤도네이 아주 비즈니스적인 화이트 와인 포도 품종이에요. 화이트 와인 중에서 가장 많이 세계적으로 많이 재배하는 거고요. 자, 비즈니스 석상에서 마시는 와인을 주문할 때 샤도네이라는 포도 품종을 주문하시면 되고요. 소비뇽 블랑. 자, 이제 여름이 시작되죠, 그죠? 자, 젊은 친구들이랑 마시거나 안주 없이 그냥 와인만 마시고 싶어. 그럴 때 이 소비뇽 블랑이라는 포도 품종 선택하시면요. 후에 실패 보지 않습니다. 소비뇽 블랑. 이게 아주 좋아요. 자, 레드 와인 포도 품종 세 가지만 할게요. 까베르네 소비뇽.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도 품종이에요. 이거 먹으면은 탄닌이 강해. 소주 먹는 것처럼 딱 임팩트가 딱 있어. 자, 이거 주로 와인 좀 먹어. 나 와인 좋아해. 무난합니다. 자, 피노누아. 이 사람은 내가 접대하는 사람이 얘기만 하면 와인 얘기만 해. 소위 소믈리에야. 자, 피노누아 선택하면 돼요. 자, 피노누아는 사실은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일반적으로. 자, 얘는 근데 처음 마셔보면요. 레드 와인에 물 탄 것 같아. 자, 그런데 반대말로 하면 어때요? 되게 섬세해요. 자, 참고로 이 와인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이 피노누아를 먹어봤는데 너무 좋아. 내 체질, 내 인생 술이야. 그러면요, 와인 글라스 놓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친구들이 있는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너무 까다로워요. 와인이 까다로워요. 그만큼 얘를 좋아하는 사람도 까다로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 중에 피노누아를 정말 좋아해. 그러면 빨리 결단 내려야 돼요. 내가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안 할 것이냐. 그 정도예요. 시라. 소주를 좋아하는데 이제 와인에 대해서 막 시작해요. 시라죠. 같은 포도 품종입니다. 시라는 프랑스에서 하고요. 시라즈는 호주에서 하는데, 자, 이거 추천해주면요. 이제 특히 남자들 좋아하고요. 특히 여자분들은 비싼 한 15만 원 이상 되는 시라즈, 특히 호주산 시라즈는 낮에 드시면 안 돼요. 낮에. 왜냐하면 색깔이 되게 진해요. 색깔이 진해서 한 모금 마시고요. 좋다고 앞에 있는 남자분 앞에서 씩 웃잖아요. 그럼 이빨이 착색이 돼 있어. 되게 웃겨요. 이런 와인은 저녁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디켄팅. 와인하고 음식 매칭. 여기도 이제 질문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고요. 자, 와인하고 음식. 생선 먹을 때 화이트 와인, 스테이크 먹을 때 레드 와인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뭐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뭔가 하면 색깔이에요. 색깔이랑 맞추시면 돼요. 자, 대부분의 고기는 어때요? 붉은 색깔이죠. 그래서 레드 와인하고 잘 어울려요. 자, 그런데 하얀색 고기가 있어요. 돼지고기 이런 거. 그런 건 어때요? 화이트 와인이랑 잘 어울려요. 자, 대부분의 생선은 흰색이에요. 화이트 와인 잘 어울려요. 그런데 붉은 색깔의 생선이 있죠. 그죠? 연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연어색 로제 와인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자,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혹시 IT 지원부에 신범식 씨 계세요? 안 계시네요, 그죠? 이분이 질문을 이제 같은 질문을 비슷한 질문을 한 5분이 해주셨는데 저는 학부는 법학을 전공했어요. 법학을 전공했는데 지금 와인을 소믈리에를 지금 한 30년째 하고 있고 지금 막걸리를 하니까 이제 그런 걸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법학과를 제가 잘못 들어갔어요. 그런 건 좀 몰랐어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어쨌든 저는 와인을 오랫동안 했고 와인을 하면서 항상 사실은 딜레마가 있었어요. 어떤 딜레마인가 하면 저는 대회 나가서도 제가 수상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최고의 소믈리에다라고 하는데 사실 손님들 앞에 서고 이러면요 저는 와인을 가지고 가성으로 해본 적이 사실 몇 번 없어요. 물론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그렇긴 하지만요 머리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외국 사람들은 와인을 마시면서요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할머니 생각난대 와인 마시면서. 그러면 속으로 저는 이렇게 웃죠. 와인 아까 지금 뭐 밀레 만종 그려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와인에 대해서 뭐 비싼 와인은 어떤 와인 질문 중에 어떤 제일 비싼 와인을 뭐 드셨습니까?라고 했는데 가장 비싼 와인 2,700만 원짜리도 마셔봤어요. 근데 2,700만 원짜리 마셔보고 그렇게 되면 정말 펑펑펑 울어야 되고 며칠 정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데 손님들 앞에서는 어때요? 저는 그 정말로 머리로 생각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말들을 제가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 서비스를 하고 나면 정말 피곤해요. 근데 막걸리는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머리로 해본 적 없어요. 그냥 가성으로 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왜냐면 막걸리 마시면서 요즘도 가끔씩 우는 건 아니고 이게 센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걸리를 만들면서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우리 아버지는 되게 신 막걸리를 좋아하시죠. 지금 보니까 이게 날짜가 좀 지난 그런 막걸리까지 드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근데 그런 막걸리를 만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되면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요, 저는. 네. 자, 그래서 저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고 서비스는 어때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는 이 기운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기운은 전달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마음먹은 것처럼 마음먹은 대로 상대방한테 전달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막걸리고요. 그리고 막걸리가 저는 세계적인 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얼마 전에 들었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와인 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요. 막걸리는 절대 좋은 술이 안 돼. 왜? 모든 술들은 대부분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데 막걸리는 어때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막걸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요즘은 와인도요, 오래 숙성 안 시켜요. 신선한 걸 찾아요. 프레시네스, 신선한 걸 찾아요. 그 신선한 거의 정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점은 뭔가 하면 바로 막걸리예요. 막걸리는 15일만 팔고 말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신선한, 그래도 건강에 좋은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싶어서 지금 막걸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준비한 건 이제 끝났고요. 혹시 와인에 대해서 아니면 뭐 서비스라든가 뭐 테이블 매너라든가 저는 강의하는 것들을 손님들하고 직접 대신 접근은 사실 처음이고요. 이제 VIP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혹시 그럴 때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와인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쉐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짧은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고맙습니다.